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제 목소리 들린다고 하나요? 그러면 이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 그 일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정아름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프로그램 일정 및 사업화 자금 집행 안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선정자분들은 주관기관으로 사업비 교부가 완료된 상태이고 2차 선정자분들은 다음 주 전담기간 협약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 주 중으로 교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마케팅 지원, 소규모 간담회, IR 피치덱 등의 주간기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쯤에는 그 중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합니다. 이거 했는데 이렇게 보이면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이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얘를 하면은 얘가 되는 네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목표 대비 달성 유무 및 그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의 평가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진행합니다. 창업기업 의무사항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계획서 최종 성과평가 목표 기준을 달성하는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셔야 되며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 이수 40시간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해당 교육에 1시간이라도 이수 시 실패 판정을 받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40시간 이수하셔야 되며 최종 점검 결과 보통 이상일 경우에는 성공이시며 최우수 이상으로 최종 판정 받으실 경우에는 타사업,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타사업 서류평가 면제 등 후속 프로그램 추천 및 연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셔야 되며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대표자 명의로 협약 종료 후에도 1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협약 종료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그 사업 최종 성과 목표 기준으로 명시된 시제품이 그 협약 종료 전까지 완료되셔야 되며 법인 설립 시에는 반드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성과평가 판정 기준입니다. 그 보통 판정 이상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걸로 그 판정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최우수 기준 이상으로 달성할 경우에는 이게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이 상태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갔어요? 아까 이렇게 할게요. 최우수 판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는 타사업 서류평가 면제 및 후속 프로그램 추천 및 연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안내사항으로는 협약기간은 2021년 5월 3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되며 비용 집행 신청 기간은 협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피보팅 신청 및 승인은 협약 기간의 2분의 1 시점인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피보팅의 경우에는 절대 그 주관 기간의 승인 없이 혼자 단독적으로는 변경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11월 31일까지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며 기계장치비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구입 및 검수를 완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구입은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사업비 집행 신청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 종료 2주 전까지는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필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필수 교육은 40시간 중에서 1시간이라도 미이수 시에 사업 실패 판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에 그 K-스타트업 창업 에듀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이수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에는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강좌는 실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하루 4시간 4일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비 창업자가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기초 지식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상세한 일정 및 진행 방법은 추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교육 16시간도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며 교육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심화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정사업계획서는 제출하신 그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의 기본 내용 중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반영합니다. 배정된 정부지원금에 따른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계획 수정 및 변경을 하는 것이고 먼저 현재 협약을 위해 제출하신 수정사업계획서는 그 사업비 및 추진 일정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초 제출하신 사업비 대비 배정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업의 범위를 수정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날짜 등을 정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업 계획서상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주관기관 장에게 변경 요청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의 기본 아이템 및 사업계획 등의 주요 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그 아이템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피보팅 같은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까지 그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1회에 하나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관기관에서 사업운영위를 구성하여 해당 아이템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적정성 심의를 진행하여 선정 시점에서 최초에 받으셨던 그 발표평가 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를 취득하여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이템 변경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비 집행 절차 및 비목별 집행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 집행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승인에는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기관장 사전 승인과 그리고 K-스타트업 시스템에서 하는 사전 승인 신청이라고 있는데요. 주관기관장 사전 승인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는 거고요. 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승인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건에 대해서 이 K-스타트업 사전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업비 집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정 승인권을 매칭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은 서류 준비를 하고 이에 주관기관이 그 해당 서류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우선 사업비 집행 절차 1번은 주관기관장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 절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진행합니다. 사전 승인 및 1차 승인 등 사업비 관련 승인은 목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 서류는 월요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관기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사전 승인을 올리기까지 그리고 집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비 집행 절차 2번은 그 주관기관장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구매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외주용역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외주용역 업체 업력이 1년 이하이거나 해외 출장을 계획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장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집행절차 1번에서 스텝 1번이 추가돼서 사전 승인 필요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서 주관기관 사전 승인을 주관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집행기간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 집행 서류는 그 매주 월요일까지 제출된 서류 중에서 수정이 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주관기관장 승인이 필요한 서류는 집행까지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집행 절차를 순서도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관기관장의 사전 승인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비, 재료비 등 구매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주용역 비용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외주용역 업체 업력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그 외주용역 업체의 업력이 1년 이상인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1년 이하의 업체에서 그 외주용역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관기관장의 승인 하에 1년 이하의 업체도 가능하나 최소 1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용역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 사전 그 승인 시에는 저희가 이제 전담 멘토를 매칭해 드릴 건데 그 전담 멘토분에게 이 사전 승인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저희 주관기관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해당 양식은 저희가 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금일 중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을 통해서 사전 승인 및 사업비 집행을 신청하는 매뉴얼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메뉴를 보시면은 지급 용도와 자급 용도는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며 요 해당 그 용도 작성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신청 및 등록 시 유의사항입니다. 협약 이후에는 개인카드는 사용에 불과하며 반드시 사업비 카드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K-스타트업의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사업비 처리가 가능하고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은 저희가 뭐 시스템적으로 입금이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K-스타트업 시스템에 이런 서류들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 매뉴얼은 그 창업 K-스타트업 사용 매뉴얼 그 4번 집행관리 파일에서 등록하시면 되고 서류 제출을 늦게 하셔서 사업비 집행 신청 지연으로 인해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시면 되며 이는 그 해당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비 집행할 때 자금 용도 및 지급 용도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요 참고용으로 쓰신 거고 그 세부 관리 기준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2021년도 사업비 집행에서는 저희 이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수급 시 보조금법 지침 및 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며 저희는 이상거래 자동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이나 뭐 재료비 이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 친지 그리고 대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등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런 부분이 참 탐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며 저희가 사업비는 80%, 20% 나눠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는 80%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되었고 중간점검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2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약 종료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유지를 1년을 하셔야 되며 미이행 시에는 정부 사업에 3년간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이 주의사항은 아까도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니까 한번 보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창업기업 사업비 지급 요청서 양식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증빙서류에는 이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공통으로 첨부해서 이 표지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되며 저희가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금일 내로 이 양식이랑 그 비목별로 필요한 제출 서류 샘플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선배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서 작성한 샘플이며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 것만 말씀드리면은 거래 금액은 공급가액만 신청 가능하고 부가세는 지원이 불가하며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개인과의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업체랑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사업비 카드로 거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제 용역을 수행하시거나 그 재료비 구매하실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카드 거래가 안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업체가 업력 1년 이상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과세자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업태 종목이 본인이 의뢰한 용역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 세 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주관기관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인 사업자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에 알려야 되며 법인 설립 시에는 반드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경 시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하신 후에 주관기관 승인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 예비 창업자와 주관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1357로 문의하시면 되시고요.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뭐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담당 매니저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의는 10시부터 17시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 유선과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공지용으로 활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의가 그쪽으로 카톡방으로 몰리게 되면은 공지했던 게 올라가서 다른 분들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의사항은 그 유선과 이메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주말 및 근무 시간 외에는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집행 관련된 거는 최대한 그 평일 근무 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아이템 뭐
개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경하신다거나 법인 사업자로 변경하신다거나 뭐 사업비를 변경하고 싶으시다거나 어쨌든 그 본인의 사업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선은 매니저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셔야지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혼자 변경하시고 추후에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시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변경하시기 전에는 매니저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